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사주 보는 남자, 사주인 도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걸어온 길을 다시 되짚어 보거나 방향성에 변화를 주고자 할 때 반드시 동반되는 사건이 있다면 그건 바로 직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현재 나에게 맞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내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직업은 없는지, 이러한 고민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하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사주 상담을 할 때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건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바로 의식주입니다. 의식주의 해결 수단이 되는 직업은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지 등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전생으로부터 이어온 내 가업을 현생에서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직업이 되는 것이죠. 직업은 내가 살고 있는 사회나 세상을 대하는 방식, 방법론, 내 가치관, 인생의 목표를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는 내 삶의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오늘은 내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직업은 어떤 것이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나는 직업적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직업을 분석하는 방법들은 사주를 상담하시는 분마다 다양합니다. 가령 격국, 각종 신살, 십신, 천간과 지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든 내용을 하나의 영상에서 설명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십신을 통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십신을 통해 직업을 분석해도 충분히 내가 이 사회와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신의 사주팔자와 맞는 직업을 확인하는 계기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사주인 도쿄 제가 직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언급하고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저의 경우는 자의적인 해석, 신살, 십신을 주로 활용해서 직업을 분석합니다. 대부분 격국을 가지고 성격이나 파격이니 해서 직업을 분석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격국은 참고만 할 뿐 많이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직업의 다양성으로 인해 파격이 된 사주도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사주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 일간은 아직 모릅니다. 제 채널의 영상들을 잘 챙겨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설명인데요. 연주가 정사, 월주가 임인인데 어떤 직업적 특징이 발현될까요? 월지 임목은 자의적인 성격상 계획하고 세우고 계몽하고 교육하고 호랑이가 상징하는 강력한 힘, 권력과 실력을 의미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월간은 임수로 지혜, 해외, 정신의 활동의 모습도 보이고 연지는 사화로 이 또한 실력과 권력을 상징하는 글자의 모습이 보이고 주로 전기, 전자, 전파, 통신, 인터넷, 방송, 언론, 연관의 정화는 인류가 개발한 등대, 즉 문명, 기술로 보고 그 등불로 어두운 곳을 구석구석 밝히는 안내자의 모습도 보이네요. 그럼 아직 일간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임목, 사화처럼 특출한 기술과 실력을 보유하는 사람이고 주로 임수, 해외나 사화, 인터넷 환경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직업적으로 임수, 지혜를 가지고 정화, 남을 구도하고 교육하는 일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지지, 인사, 형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르고, 붙이고, 피보고 하는 권력성, 특수기술 자격,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일간, 가령 정화일간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십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연주는 비겁, 월주는 정관, 정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네요. 그럼 십신의 의미를 그대로 부여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정관의 규율이 정해진 조직에서 사화, 겁재, 임목, 정인, 연구하고 전문성 있는 기술 자격, 면허, 학문 등이 바탕이 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관의 명예 조직, 정인의 자격, 비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직업과 인연이 되고 환경적, 공간적으로는 해외, 인터넷 환경 등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1순위가 교육, 2순위 특수 전문 기술 자격, 3순위 자격, 면허증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이에 준하는 나만의 강력한 기술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직업이 의료, 교육, 카운셀러, 요식업, 법을 다루는 사람, 문서를 다루는 공인중개사, 건축업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직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잠깐 제가 직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언급했지만 현대 시대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신은 의사지, 요리사지, 장사하는 사람이지, 미용사지 이렇게 규정 짓는 것은 올바른 상담이 아닙니다. 내 사주팔자에서 나타난 직업적 성분을 잘 분석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두각을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살려서 직업을 삼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나에게 맞는 직업을 구할 때는 사주팔자 연, 월, 일, 시, 중, 월주와 연주를 주로 보고 시주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중년 혹은 말년에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월지는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자리인데 이곳에 내가 직업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과 실력이 담겨져 있는 곳이 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직업을 볼 때 첫 번째 월지, 두 번째 간섭인자인 월간, 세 번째 간섭인자 연지, 네 번째 간섭인자 연간, 다섯 번째 간섭인자 일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대체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세 번째 간섭인자까지 보게 되면 직업적 방향성이 규정짓게 됩니다. 이 개념이 반드시 중요한데요. 사주는 내 아신, 즉 일간이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직업만큼은 월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월지를 중심으로 각각의 간섭인자를 통해 직업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월지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엄마 뱃속에서 대략 8에서 10개월 정도 머물면서 태어나는데 이 시기 때 웬만한 사회성과 직업적, 잠재적인 능력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월지, 월간, 연지가 직업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면 월지를 보면 지장간이 있습니다. 가령 임목이라고 한다면 임목 안에 무, 병, 갑이 존재하죠. 이 무병갑은 내가 직업적으로 강하게 쓸 수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글자를 가지고 직업적으로 활용해서 살아가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글자를 사용했을 때 내면적으로 만족감, 행복감,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월간은 일간인 나 자신도 자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내가 일 등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는 방식과 모습, 스타일이 실제로 외부로 보여지는 일적인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월주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만족감과 보람을 얻게 되고 나름 그에 따른 결과나 성취, 보상이 따라오게 됩니다. 연지의 경우는 전생에 내가 한 번쯤은 해왔던 일이나 방식을 의미합니다. 가령 배우지 않았는데도 잘한다거나 당연한 것처럼 왠지 익숙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예전에 해봤던 일인 것처럼 말이죠. 무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주 구조는 월간, 기토는 자신도 자각을 하고 있는
능력이 정인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정신적인, 무형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모습이 존재하는 것이죠. 총명하고 학습적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 방식들이 주로 자격, 면허를 중심으로 공부, 연구, 전문 분야, 교육, 인성이라는 자체가 남을 이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심리 상담, 치료사, 의료계 등 이러한 모습 등으로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월지는 직업적으로 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상징한다고 했고, 그러한 일을 했을 때 보람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편간의 모습으로 특수한 환경 속에서 강한 책임감, 리더십,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정의감, 도전 정신이 요구되는 일을 할 때 보람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그 안에 나의 명예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편간을 활용하는 직업군들을 살펴보면 특수 전문 기술, 엔지니어, 군인, 검찰, 경찰, 소방관, 사회복지, 의료계, 회계, 세무, 이러한 같은 강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직업들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지는 내가 특별하게 배우지 않았는데도 수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월지와 연지가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생에 해왔던 일을 현생에 와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현재 이분은 여성이며 직업은 일본 병원에서 재활치료사입니다. 즉 월지의 특수한 환경, 편간, 병원에서 월간의 자격, 면허, 정인을 가지고 강한 책임감, 남을 이롭게 하는 직업적 능력에서 보람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주구조는 어떤가요? 병일간, 월주, 무신, 연주, 정축. 월간 무토는 자신도 자각을 하고 있는 능력이 식신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식신을 한마디로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취미로 하는 행동이나 창의력을 통해 자신만의 전문성, 말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주로 사람을 먹이고 기르는 음식 관련 사업, 손발을 직접 활용해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바탕이 된 기술, 제조 능력,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 작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교육이나 강사, 자신만의 매력적인 끼를 활용하는 능력, 연예인, 방송인, 댄서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월지는 내가 직업적으로 활용했을 때 내면적인 만족감, 행복감,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편재가 있다는 것은 활발한 인간관계, 재화의 출입이 빈번한 환경에서 사업을 추구하거나 투자나 마케팅의 모습이 존재하게 되고, 주로 직업적으로 유통, 무역, 자영업, 서비스업, 판매업, 사람들의 교류나 넓은 인맥과 소통력을 활용하는 컨설팅, 예술, 유흥의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지는 상관으로 내가 특별하게 배우지 않았는데도 나타나는 능력을 말합니다. 창의력, 표현력 이런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술 분야, 화려한 언변과 글쓰기 능력이 주목받는 방송, 미디어 분야, 새로운 기술, 개발,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사업, 창업 분야로 나타나게 되는 능력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주로 식신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나만의 재능과 끼를 활용하고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한 곳에서 활동하는 것이 보람과 만족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고, 연지, 상간의 작용으로 전생에 자신만의 독창적인 재능까지 더해져 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BTS의 멤버 중에 한 사람, 정국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겁이 있는 사주 구조를 봐볼게요. 정화일간, 월주, 을사, 연주, 임자. 월간, 을목은 편인입니다. 자신도 자각하는 능력이 편인이라는 것은 뭔가에 깊이 몰입하는 능력과 연구심, 탐구력이 강합니다.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서 남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능력을 가졌으므로 주로 비현실 세계, 상상의 세계 등
나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예술, 창작, 컨설팅, 상담 분야, 학문 및 연구 분야, IT 기술 개발 분야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편인의 특성상 손발을 사용하지 않고 특수한 시스템이나 기술력을 활용해서 얻는 일종의 수수료, 기술료, 체계의 일이 능력으로 발휘됩니다. 월지는 겁제로 주로 누군가에게 간섭을 받거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한마디로 내가 사회를 장악하고 대장이 되는 환경 속에서 직업적 보람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창업, 사업,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일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지 평가는 특수 전문기술, 엔지니어적인 직업적 특성이 강하고 그 안에서 막중한 책임의식, 리더십을 발휘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일본 사람, 남자분이고 현재 IT 회사의 대표로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한다고 잘 될지 저에게 사주 상담 의뢰가 있었던 분입니다. 과연 이 분이 쇼핑몰을 한다면 잘 될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르면 가능합니다. 사주의 재화를 담당하는 교환 행위를 하는 십신, 재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무재성이 유통업을 한다면 주로 인터넷 환경, 해외를 상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재고를 두고 하는 것보다 구매 대행이나 미리 선주문을 받아서 을목 편인의 수수료나 면허료를 받는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팔짱을 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편인의 모습과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정제 정관의 모습은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 사주에 월지나 월간에 정제나 정관이 있다면, 정관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윗사람에게 예의 바르고 신뢰와 책임을 중시하는 품격 있는 모습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말이 많지 않지만 믿고 맡기면 끝까지 해내는 일처리 방식을 갖고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이 강한 사람들이고, 직업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는 경영자, 중간 관리자, 팀장의 모습들이 많고, 혼자보다는 조직이라는 안정된 구조를 지향하는 직업이 적합하게 되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일반 직장인들의 모습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주로 공적인 속성의 직업, 공무원, 큰 조직체의 임원이나 책임감과 규칙이 준수되는 의료계, 학교나 대학에서 말하는 교사, 교수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성은 조직의 일을 수행해 주고 그에 따른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관성은 나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존재입니다. 이리 오너라 하면 우린 내내 거리면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월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공간적으로 보면 관공서, 그 다음이 직장인, 그리고 만약 사업인이라면 큰 조직 서비스업이나 적객업이라면 손님들의 관성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는 노동자부터 대리점이나 체인점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큰 조직의 보호를 받는 대리점, 사업자도 정관의 능력을 활용하는 직업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제의 경우는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 지속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는 직업군들은 모험보다는 안정성과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큰 변화, 변동 없는 직장인의 모습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감과 현실감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더욱더 안정된 나의 삶의 기반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정제를 사용하는 직업들은 그 생명력이 매우 길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재성이라는 것은 최종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농사에 비유하자면 내가 갈아야 할 농가 밭이 되는데,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활동하는 무대나 장소를 의미합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가치 있는 물건들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시장, 항구, 은행,
물류센터, 재화나 상품을 거래하는 직업군에서도 정제의 능력을 활용하게 되는데, 주로 의식주 환경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생필품, 치약, 칫솔, 비누, 샴푸 등과 같은 이런 우리가 평상시에 의식주 환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재화를 거래하거나 판매하거나 서비스직과도 관련성이 있게 됩니다. 주로 상품의 재고를 관리하는 관리직, 돈을 관리하는 회계 업무, 공공성 업무 등에서 두각을 보이게 됩니다. 참고로 사주의 정제가 위치하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 내 사주에 연주가 정제가 있다면 집안에서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인자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1순위 월지를 중심으로 직업을 찾고 월간, 연지 순으로 간섭인자를 파악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복이 되는 모습이 직업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 월에 비겁이 중복된다. 그러면 전문가의 냄새가 나는 것이고 거기에 인성이 간섭하고 있다면 전문 자격, 기술, 면허 이런 식으로 간섭 인자와 함께 파악하게 되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에 대한 적합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십신만을 가지고 직업을 말씀드렸지만 차후에 자의적인 해석, 신살까지 덧붙여 해석하는 방법들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세밀한 직업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사주에 존재하는 직업은 반드시 한 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가지 일만 해오셨나요? 분명 아닌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직업이 바뀌어도 내 월지, 월간, 연지에 얼마나 부합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간혹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내 팔자에 있는 직업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왜 부자가 안 되나요? 하고 말이죠. 여러분,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자를 만들거나 가난하게 만드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직업에 기천이 어디 있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업보를 줄여나가는 하나의 가정인 것이지 재물과는 별개의 모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업보를 줄여나간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직업, 내 사주와 잘 부합되고 있나요? 만약 잘 부합되고 있다면 그대로 쭉 열심히 내게 주어진 업보를 줄여 나아가다 보면 직업적으로 느끼는 보람과 만족감 더불어 그에 따른 결과와 성취 보상이 주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진심으로 사주인 덕교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주인 덕교 감사합니다.